아니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안 자른 거는 다시 잡아서 자르면 돼요. 여기 이걸 잠깐 이걸 같이 이렇게 그렇죠, 연결해서 그렇죠, 그렇죠. 잘라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가고 이쪽으로? 몸은 안 가도 돼요, 안 원래. 가도 돼요. 네, 몸은 안 가도 돼요. 네. 쉽지 않죠. 네. 여기가 가이드. 이거 맞춰서 직선. 근데 뭐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춰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 이거 기준으로 사각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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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원랭스 잘라 주시고요. 일단 영상 촬영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또 보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는 앞쪽으로 빗질해서 탑 부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네이프 나누면 3등분이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뒤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와서 직선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직선적인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은 어디? 눈썹 산이나 눈썹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직선이 아니라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쪽은 양쪽 다 스퀘어로 직선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셋 꽂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안 내리죠? 밑에만 해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제가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 기준이라는 걸 계속 정해서 가야 되는데, 자,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사각형이라는 거는 평면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원랭스를 잘랐으면 양쪽 끝이 가이드예요. 그래서 들면은 얘는 자를 게 없어요. 가운데만 자를 게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잘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스퀘어적인 느낌이 아니라 라운드가 돼버려요. 얘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내가 이 스퀘어적인 거를 A라인으로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는 내 동작에 문제가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려면 지금처럼 공식을 대입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 더 잘라볼 건데요. 자, 여기 윗부분이죠. 윗부분은 바로 밑에 패널을 가지고 그대로 또 뜨세요, 섹션을. 그리고 이 밑에 패널을 가지고 섹션을 떴지만 이 밑에 패널을 아까 45도로 해서 잘랐잖아요. 이거 그대로 45도로 잡으면 가이드가 또 나와요.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잘릴 게 이제 많을 거예요. 왜? 원랭스니까. 당연한 겁니다. 잘릴 게 없다는 거는 내 가발에 층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보시면은 딱 그대로 잡아와서 45도로 자르면 리프트 다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거워져요. 그럼 가벼움이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 윗부분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이는 애들이 길이가 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자를 때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쉽게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밑에서 위로 빗질하시고 그죠? 가이드 보고 자를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다 안 자르거든요, 항상. 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잘랐어요. 그죠? 그러면 놓고 다시 빗질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손가락은 지금 요만큼밖에 자를 게 없는데 다들 깊이 넣어서 자르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 못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빗질해서 어떻게 자르냐면 두 마디 넘어가지 않게 잡을 거예요. 자를 수 있겠죠? 손가락 두 마디 넘어가지 않게 잡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잡고 다시 이렇게 잡으면 또 못 잘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동하면서 자르되 자동으로 내가 손으로 잡으면 자동으로 얘네들은 버려지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45도로 그대로 잡아서 잘랐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빗을 그대로 집어넣고 각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럼 각도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손으로 잡는데 두 마디 넘어가지 않게 잡아서 그대로 다시 자르면 얼마 안 걸리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 몸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순간 더 짧아지거나 더 길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작업해 볼게요. 작업해 보시고 빗질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무거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도 잘라야죠 이제. 자, 선생님들 옆에서 딱 보시게 되면은 아웃라인의 두께가 얇아진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살짝 무거워진 부분이 위에서 생겼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그라로 넣는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C컬로 말려 들어가죠. C컬로 말려 들어갑니다. 아웃컬로 뻗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C컬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에서 스퀘어로 다 자르면 이 C컬로 말려 들어가게 하는 부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층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상의 각 때문인데 지금 우리는 약간 그라 느낌으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두상 시술 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약간. 맞죠? 근데 레이어는 우리가 스퀘어로 그대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얘가 떨어졌을 때 길이가 다 다르죠. 여기 길이는 여기 있을 건데 여기 길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 레이어가 적용돼요. 여기를 스퀘어로 들어서 자르는 순간 하이 레이어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쪽으로 와 볼게요. 여기서는 좀 가까이에서 보셔야 되는 게 베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베이스. 지금은 우리가 한쪽으로 가면서 길어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사이드 베이스로 갈 거거든요. 사이드 베이스. 그럼 사이드 베이스의 원리는 한쪽으로만 빗질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이쪽으로만 빗질하면 되고 이쪽으로 나중에 보낼 때면 이쪽으로만 빗질하면 돼요. 그럼 내가 섹션을 선생님들 너무 촘촘하게 나누지 마시고 여기서 한 3등분 정도면 3등분에서 4등분 정도면 끝나요. 5개 이상 넘어가면 안 돼. 3, 4개면 끝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는 좀 굵게 떠볼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굵게 뜰 거예요. 자, 여기서 떠서 기준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아웃라인의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두는 순간 아웃라인의 두께는 다 날아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간 지점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가면 아웃라인의 두께는 좀 남아 있겠죠. 그럼 여기는 원랭스지만 여기는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랭스와 레이어가 있으면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생겨요. 윗부분이 짧고 밑에가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르시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포지션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했죠. 반대 포지션으로 손가락을 땅으로 보낸 상태에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스톱. 보시면 각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봐야 돼요. 완전히 옆에서 보셔야 되고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니까 옆으로 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스퀘어로 자르려면 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이드 베이스에서 오프 더 베이스까지 변형이 돼요. 선생님도 보시면 각도가 너무 낮아요. 위에 들어서 자를 게 많아요. 보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자른다니까. 45도가 지금 아니라 우리는 90도로 자를 거예요. 완전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스톱. 더 들어야 돼요. 이 든 상태에서 잘라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노텐션으로 자꾸 자르잖아요. 살짝만 노텐션 되면 되는데 각도가 너무 낮아져. 이 정도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90도에서 노텐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너무 낮게 설정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밑에가 잘려요.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잡았던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선생님 어디다 잘라? 스톱! 여기가 가이드죠. 아 그래요? 그죠? 계속 계속 그래서 가이드를 잡으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왼쪽부터 먼저 빨리 잘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부위. 그래서 여기는 사이드 베이스로 해서 빗질 90도로 해서 가이드가 아래쪽에 짧은 거 여기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고 하나. 그 다음에 몸에 변화는 주지 마시고 그냥 섹션만 바꿔가면서 여기서 또 직선적으로 많이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앞쪽에 잘랐던 가이드 보일 거고 여기 가이드 보일 거예요. 둘,
그 다음에 또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선으로 만들어야 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셋. 스톱.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섹션을 우리가 가로로 봤을 때 여기가 직선으로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벌어지면 안 되지. 여기가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돼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각형. 네. 여기는 지금 세로죠. 세로. 여기 가로로 잘랐던 부위인가요? 여기 자르지 말라고 했던 거. 그 지금 한쪽은 가로, 한쪽은 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여기가 가이드를 놓치고 자른 거거든요.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만약에 안 잘랐으면은 가로로 자른 게 적용이 됐으면 여기가 살짝 더 다운되면서 무게감이 여기 있어야 될 텐데 세로로 들어 자르니까 지금 윗부분만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위에만 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수정을 세로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거 맞춰서 세로로 수정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가로로 그대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가로로 이렇게 원랭스 자르고 첫 번째 단 원랭스니까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 들어서 45도.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단에 맞춰서 45도. 그러면 이렇게 밀어서 커트를 하면 네. 세팅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손가락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많이 당겨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덜 당겨와지면 갑자기 뭔가 또 자를 게 또 있네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더 많이 그렇죠. 손가락으로 싹 쓸면서 같이 가져와야 돼요. 자, 양쪽 다 이제 풀어서 비교해 볼게요. 층의 높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A 라인은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A 라인의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다르죠. 그죠? 길이도 당연히 다른 게 맞고 A 라인의 모양도 살짝 다를 거고요. 여기는 훨씬 길죠. 여기는 훨씬 짧죠. 그리고 이 색깔, 아웃라인의 색깔이 얘가 훨씬 더 약간 진하고 여기는 훨씬 더 연해요. 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색깔을 젖어 있을 때는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쭉쭉쭉 더 들어야 돼요. 이 지면에서 90도니까 지면과 똑같이 평행하게 이루고 잘라야 돼요. 땅과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기준이 어디여야 돼? 기준은 네이프여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그 가로로 잘랐던 데 아니에요? 네, 여기 밑에 가로로. 지금 우리가 세로로 자르는 구역은 반대쪽이에요. 네? 같은 쪽을 자르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잘라서 양쪽을 비교하는 시간이에요. 한쪽, 그러니까 이쪽은 좀 세로로. 그렇지. 한쪽은 세로만. 이렇게 잘랐어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 사이드가 그렇지. 이쪽에다 맞추는 거죠. 이렇게 벽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안 가로로. 가로로. 그렇지, 그렇지. 가로 안 잘랐어요. 아까 리프트업 했잖아 여기. 이거 했잖아. 아까 처음에.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예. 그 두 가지를 보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자른 구역이 층이 많이 난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지금 세로로 자른 거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잘랐죠. 그럼 여기 다시 가로로 잘라야 돼요. 가로로 0도, 45도, 45도. 첫 번째 패널에 맞춰서 45도로 들어서 자르고 두 번째 패널에 맞춰서 세 번째 패널은 45도로 그대로 들어서 자르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패널로 잘랐던 거는 가로로 잘랐던 건 뭐냐면 0도, 그다음에 45도 리프트 업 적용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패널은 뭐예요? 리프트 다운이 적용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90도로 극단적으로 잘랐지만 여기를 45도로 똑같이 맞춰서 잘랐다고 한들 우리가 세로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덮어주는 애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45도로 잘랐더라도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짧아져 있을 거예요. 가로보다는 세로가 더 짧아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가로로 잘랐던 부위를 두상 시술각으로 들어서 체크하는 게 좋거든요. 얘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보려면 두상 시술각이면은 네이프 두상 시술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되는 게 맞죠. 맞나요? 요 정도만 층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원랭스였잖아요. 안 자르고 이렇게 길어져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덮이는 애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덮이는 애가 좀 짧아졌죠. 근데 45도 정도 느낌으로 이 패널에 맞춰서 뭔가 잘려서 그라적인 느낌은 보이는데 떨어뜨리면 층은 조금 있고 위에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선생님들이 이거 잘라서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커트는 이런 모양들로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드 한번 잘라볼 건데요. 사이드는 선생님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템플존 기준으로 한번 좀 뺄 거예요. 살짝. 자, 사이드는 여기 비율을 보시게 되면 위아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아래가 비율이 더 많죠. 아래가 비율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아래쪽이 가벼움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위에 덮이는 애들이 양이 적기 때문에 시스루적인 느낌은 당연히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필러스 컷 같은 느낌도 되게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에 너무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없어지게 만들어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숱이 아래쪽에 좀 많으신 분인지 그다음에 숱이 좀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 구렛나루 쪽이랑 옆쪽에 이 부분이 숱이 적은데 섹션 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없어 보이겠지. 그래서 양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평균적인 숱이라고 봤을 때도 너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낮춰서 작업을 할 건데 제가 얘기했죠. 너무 많이 낮출 필요는 없어요.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여기서 이 원랭스 그대로 한번 형태를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볼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에서 온 베이스로 자를 거예요. 가로에서 온 베이스. 그리고 가로에서 위로 들어서 사이드 베이스로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베이스. 그럼 이렇게는 뭐예요? 리프트 업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가로에서 온 베이스도 리프트 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세로에서 자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컨케이브 발생한다 했죠. 그럼 우리가 가로로 들어서 그냥 스퀘어로 자르면 여기가 가운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모양이 컨케이브 나와야 돼요. 여기 컨케이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모양 어때요? 원랭스거든요. 자, 엄청 길죠. 이게 원랭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이드, 제일 아래쪽을 가이드로 온 베이스로 자를 거예요. 온 베이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백포인트 기준 버리시고, 자, 여기에서 온 베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거울 보면서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기준 보시고 온 베이스를 잘못해서 여기를 보면은 안 돼요. 라인이 여기지만 여기서부터 같은 공존하는 부분에서 봐야지 좀 법칙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온 베이스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달라지겠죠.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그대로 온 베이스 양쪽을 모아서 삼각형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균형 있게 만드는 거.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주시고 그대로 쭉 당겨오면 가이드가 보일 거예요. 짧은 애들. 보이나요? 이 보고 가이드를 보고 커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불안정하면은 포인트 커트로 작업해 주셔도 돼요. 45도 포인트 커트. 지금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원래는 옆에서 여기서 그대로 작업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잡아서 여기서 작업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직선으로 있으셔야 돼요. 여기 이 이어 백포인트 기준으로 직선으로 있으셔야 되는데 내 몸이 여기에서 온 베이스를 잡거나 내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잡으면 형태가 달라지겠죠. 내가 여기서 자르면 내 있는 이쪽이 짧아질 거고 내가 여기서 자르면 여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어 백포인트 기준 제일 평평한 데 기준으로 내 몸을 맞춰서 여기서 90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온 베이스가 성립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지금 덜 잘린 구렛나루 부분이 보이면 여기서 잘라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자르고 나서 세로로 측정해 볼까요? 아까보다 모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라가 다 날라갔죠. 근데 컨케이브가 많이 안 보이는데요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두상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컨케이브로 만들려면은
완전 쫙 모아가지고 여기서 자르더라도 리프트업이 적용이 되지만 컨케이브가 덜 보여요. 근데 하지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는 가볍고 위에는 무거워요. 여기는 가볍고 위에는 무겁죠. 그럼 결국에는 이 소량의 디스커넥션이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겁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들어서 각을 줘서 윗부분에다가 들어 올리면 가이드가 또 보여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을 보고 또 잘라냅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어때요? 바로 가벼워졌죠? 나 더 가볍게 만들고 싶은데 더 들면 돼요. 그럼 어디만 자꾸 가벼워지겠어요? 윗면과 윗면을 봤을 때 윗면만 계속 가벼워지죠. 밑면이 가벼우면 그대로지만 윗면이 계속 가벼워지면서 밑면 또한 가볍게 보이도록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또 들어서 또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또 어때요? 더 가볍죠. 여기서 디스커넥션을 걸어버리면 더 가볍겠죠. 여기서 잡아서 완전히 90도, 180도로 위로 쭉 들어서 아래쪽 가이드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윗면을 자꾸 제거했기 때문에 또 잘라내면 어때요? 이제는 훨씬 더 가볍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가로 섹션으로 점점점 가볍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안정적이다 이거죠. 내가 언제든지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가볍게 만들어야 돼. 이제 디스커넥션보다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면 세로 슬라이스밖에 없어요. 세로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완전히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 각을 다 깎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전한 하이그라 느낌으로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세로로 펼쳐서 봐야 된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양이 올라가 버렸죠. 레이어가 적용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에서 온베이스 한번 잘라보시고 형태 보시고 사진 찍어 두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서 사이드 베이스로 들어서 리프트업이죠. 또 들어서 좀 사진 찍어 주시고 잘라서 형태 보고, 그 다음에 위로 45도 들어서 잘라서 형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180도로 들어서 잘라서 형태 보시고, 네 가지의 형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옆에서 스퀘어로 자르게 되면 또 어떤 형태로 떨어지겠어요? 떨어져 있는 형태. 앞으로 길어질까요? 사이드에서 우리가 직선적으로 잘랐는데 앞으로 길어지는 형태로 지금 잘려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응? 그쵸, 앞으로 살짝 길어지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선생님 모든 두상은 둥글고 여기서 직선으로 자르면 여기서 컨케이브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왜 앞으로 길어져야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두상은 둥글고 내가 어떤 면에서든 스퀘어로 자르면 컨케이브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컨케이브가 안 나오고 앞으로 길어지고 있어.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그 이유가 이 앞쪽에 있는 헤어라인 쪽은 많이 파고 들어가면서 급격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클리퍼로 남자 머리 일자로 딱 밀어도 얘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기가 진하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두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가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낮게 기준으로 가면 또 얘가 없어요. 적게 보여. 왜? 여기서부터 튀어나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어가 있을수록 들어가 있는 데는 뭐다? 진해지기 쉽고 길어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컨케이브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또 잘라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앞이 짧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길어져 있는 상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쪽을 한번 잘라 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세로로 자를 건데 여기도 양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줄이고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세로로 접근해 볼 거예요.
자, 섹션은 지금 잡아서 자를 게 양이 별로 없어요. 한 2개, 3개? 3개 정도면 거의 끝나겠죠? 3개 정도면 끝날 건데, 자, 여기서 기준은 원랭스 잘라져 있던 애가 기준이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남자 머리 커트가 들어가면은 여기 기준이, 여기로 기준을 정해서 백까지 넘어가기도 하고요. 백에서의 기준으로 앞으로 넘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아랫면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작업 들어갈 때는 옆에 있는 애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백 쪽에 가까운 애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잡아서 잘라볼 건데, 우리가 아까 여기 네이프에서는 90도로 잘라봤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45도로 한번 잘라볼 건데, 45도로 해보셔도 되고, 뭐 하이그라 느낌으로 해주셔도 돼요. 약간 길어지게 잘라도 된다는 거죠. 45도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45도예요. 그럼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이 무거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기울이면 되는데, 이 기울이는 정도를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손가락 한 마디만 기울이면 돼요. 그게 대략 15도 정도 기울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 그라가 적용이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가진 패널에서 지금 저는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온 베이스로 가버릴 거예요.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는 해봤기 때문에 온 베이스로 해서 적용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라운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내 몸을 계속 돌려야 돼요. 자, 보시면 내가 섹션을 좀 더 뜰게요. 굵게. 자, 이 상태에서 온 베이스 양쪽이 가운데로 오도록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럼 양쪽 빗질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한쪽 빗질만 해서는 안 되고 양쪽으로 빗질해서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내가 정확하게 잡았으면 두상 시술각이 지금 어때요? 얘가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게 두상 시술각이 아니에요.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아랫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아랫면 가이드로 쭉 가지고 왔을 때 밑에가 가이드라고 했죠. 밑에가 맞나요? 여기 보이시죠? 짧은 거. 자, 여기 가이드로 왔을 때 내 손가락 한 마디만 기울이면 되는데 지금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수평은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럼 내가 손가락 한 마디 기울였으니까 하이 그라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가볍지만 무거움이 같이 있어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위아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표현하는 거. 가볍지만 무거움이 조금 생겨져 있는 게 하이 그라. 근데 내가 더 손가락 2마디로 기울이면 가벼움보다 무거움이 더 많이 생겨져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더 기울여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가로는 리프트 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리프트 다운을 해서 무게를 만들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섹션에서 윗면을 짧게 만들 것이냐 길게 만들 것이냐 항상 판단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흐름이에요. 위아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구조가 정해졌으면 이제는 양쪽의 느낌의 흐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저는 여기로 온베이스로 돌면서 자를 거예요. 그럼 라운드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온베이스 잘랐던 거를 이 정도 보시게 되면 라운드로 안 보이죠. 그죠? 라운드로 안 보이죠. 가운데가 살짝 짧고 양쪽이 길어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정상. 여기 이제 온베이스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온베이스 이거 다 잡아서 온베이스 잘라보면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온베이스예요. 그래서 섹션의 크기랑 상관없이 온베이스가 적용되면 무조건 컨케이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섹션이 작든 넓든.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두상의 반대 모양이 얘가 표현해요. 두상이 급격하면 컨케이브가 급격하게 보일 거고, 두상이 좀 완만하면 컨케이브가 완만하게 나와요. 두상 모양이 반대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발 끝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잡아서 얘들 한 번에 다 잘라볼게요. 그대로 잡아서 아까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잘랐어요. 그럼 얘는 위아래로는 하이 그라지만 양쪽으로는 이런 컨케이브적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베이스 정확하게 잡으려면 내가 약간 일로 와야 되죠. 왜? 두상이 급격하게 꺼지고 있잖아요. 꺼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섹션 그대로 잡아서 자르면 앞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없애고 여기서 온베이스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그럼 보세요. 컨케이브적인 느낌이 아까보다 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섹션이 넓어지니까 컨케이브가 더 잘 보일 거예요.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지는 형태들. 윗면만 봐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윗면 딱 보면 바로 보이죠. 윗면.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졌죠. 그래서 섹션에 무관하고 이 온베이스는 항상 양쪽의 끝을 없애줘야 라운드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제가 이걸 잘랐으니까 여기 가이드로
가지고 와서 라운드로 돌기 위해서는 내 몸이 좀 더 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각도 들고 제가 다 잘라놨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자를 게 소량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어떻게 자르냐면 가이드가 없는데요 하면서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이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정할 거는 뭐만 있냐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 자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다 날려버려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 한 칸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제 몸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가지고 오면 이제 봐봐요. 자, 이렇게 보이죠? 요게 각도잖아요. 요게 기준이면은 요걸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한 칸 더 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야 라운드가 예쁘게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왔을 때 또 보시면 또 봐봐요. 지저분한 거 뭔가 보이죠? 지금 자를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사람 머리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딱 보면은 이제 여기가 짧아졌고 올라가고 있죠. 그럼 딱 패널을 잡았을 때 아까보다 느낌이 달라지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가 뾰족한 거는 여기가 많이 급격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뾰족한 거는 이제 덜 자른 게 아니라 여기가 각이 더 이제 각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이그라로 정확하게 잡으면 이만큼은 다 잘라내야 돼요. 손가락 한 마디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손가락 한 마디보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애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르고 나면 아까보다 모양이 또 달라지기 시작하고 잡으면 아까보다 점점 더 컨케이브가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르는 것이 원랭스 온베이스가 적용이 되는 거고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섹션이 A 라인이기 때문에 길어지는 느낌이 계속 나올 거예요. 섹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기가 만약에 섹션이 수평이면은 덜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에서 남자 머리 작업할 때 수평으로 떠놓고 섹션을 사선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섹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이드는 온베이스로만 해서 잡아줘서 들어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는 각도가 뭐가 중요하다? 그대로 잡아서 손가락 한 마디만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요거 딱 체킹하셔야 돼요. 각도는 어떤 각도? 두상 시술각의 각도. 지금 전체 쪽 각도에서 90도가 아니죠. 두상 시술각 각도에서 손가락 한 마디만 기울여서 잡아주는 게 하이그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쪽으로만 자르면 안 된다 했죠. 체킹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체킹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줘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 뭐가 보이죠? 잘라줘야 깨끗하게 도려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항상 지저분한 거는 발생이 돼요. 봐봐요. 지금 컨케이브 확 나오죠? 보세요. 세로로 봤을 때 컨케이브 확 보이죠? 이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를 제거해줘야지만이 깨끗하게 되는 거고 얘가 컨케이브로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거는 레이어와 그라가 적용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컨케이브가 나왔다는 거는 두상이 둥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선으로 잘랐는데도 컨케이브가 나왔잖아. 그럼 세로에서 적용이 되고 또 가로에서도 컨케이브가 적용 두 가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직선으로 자르면 무조건 컨케이브는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변수가 있는 게 뭐다? 두상이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컨케이브지만 길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확실하게 가줘야 되는 거. 온베이스로.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드 이쪽은 온베이스로 가시되 하이 그라로 적용해서 가볼게요. 자, 두상 시술각은 빗을 살짝 붙였을 때 기울어지는 정도의 각도예요. 너무 낮은 각도는 아니에요. 아랫면을 기준으로 살짝 붙이면 머리가 난 기준부터 머리가 나 있는 기준부터 빗을 붙여서 꺼내면 두상 시술각이 아랫면으로 기준으로 가야 되시고 거기서 손가락 한 마디만 기울이면 하이그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발 2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조금 짧은 거. 이미 좀 짧아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짧은 거요? 그래도 댄디컷 정도 길이? 그 정도 길이 정도 돼 있는 가발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자르는 가발 하나.
두 개 들고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섹션, 그 다음에 리프팅, 오버 디렉션 여기에 대해서 다 연습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선으로도 한 번 더 연습을 할 건데 사선은 오버 디렉션과 리프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리가 다 길잖아요. 긴 상태에서 지금 리프 컷을 가버리면 가발 소모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을 연습을 좀 해오시면 리프 컷 자르는 건 이제 이해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자르는 거는 엄청 빨라져요.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 이거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커트 하기 어려워요. 이 형태를 이해하고 커트를 하는 것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결과치를 빨리 눈앞에 보고 싶기 때문에 트렌드 커트들을 많이 배우는데 절대로 똑같이 못 자르죠. 자, 이제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사선 슬라이스를 사용해 볼 거거든요. 사선 슬라이스. 사선 슬라이스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전체적으로 다 쓰는데 남자 리프컷에서는 이 중심에서 앞머리 쪽은 다 사선 슬라이스 써요. 여기서 앞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윗머리 겉에 있는 사이드에서도 사선 슬라이스 쓰고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원래 이 안쪽은 투블럭으로 가는데 가위로 이제 커팅하면서 들어가죠. 여기서도 사선 슬라이스로 들어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선 슬라이스를 A와 V를 동시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다 체킹하면서 쓴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살리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 뒷머리에서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렇게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블런트적인 느낌으로. 질감까지 들어가줘야지 이 느낌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이 정도는 이제 블런트적인 느낌으로 좀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디서 다 실수하냐면 목에 감싸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날려먹어요. 거기서 실수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V라인 섹션으로 들어가더라도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냐, 좀 길게 하면서 잘라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V라인 그대로 다 자르는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 V라인대로 다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미 리프 컷이 돼요. 이런 느낌이 나와요. V라인으로 다 자르면 이제 감싸주는 애가 거의 없죠. 저런 느낌으로 자르게 돼요. 저런 느낌으로 자르는 건 쉽다는 거죠. 근데 남기면서 자르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예쁘게 남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겨져 있으면 그것 또한 꼴 보기 싫은 그 이상한 감싸주는 거 알죠? 그 느낌? 이상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길이도 잘 측정하셔야 되고.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잘라놓은 이걸 그대로 작업해 볼 거예요. 이 네이프부터 작업을 할 거고, 자, 사선 슬라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핀셋을 이제 많이 안 쓰고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남자 머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그 사선 슬라이스가 익혀져 있어야 돼. 그리고 좀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사선 슬라이스가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막 바뀌어요. 막 급격하게 막 바뀌어. 그게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보통 어떤 사선 슬라이스를 좀 많이 쓰냐면 사이드에서 세로에 가까운 사선 슬라이스가 있죠. 세로에 가까운 사선 슬라이스를 좀 많이 써요. 이런 사선은 잘 안 써요. 세로에 가까운 사선 슬라이스를 많이 쓰고, 이런 걸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구렛나루 길이랑 또 살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구렛나루 길이 살리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좀 기니까 여기를 구렛나루로 생각하고 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세로에, 우리가 보았을 때 세로는 이거잖아요. 그죠? 세로에 가까운 사선 슬라이스는 햄라인이 정답을 정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햄라인 섹션대로 그대로 타 놓으시면 돼요.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작업이 들어갈 거냐면, 선생님들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라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을 낼까요? 일단 층이 나겠죠. 위아래로 봤을 때 층. 그럼 좌우로 봤을 때는 뒤로 흐르겠지. 그렇지. 모든 건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요. 뒤로 흐른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당기면 뒤로 흐르고, 뒤로 당기면 앞으로 흐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앞쪽으로 당겨서 자를 거고요. 보이시나요? 앞쪽으로 당겨서 섹션 모양 그대로 잡아주면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확인하고, 여기 가이드죠. 여기가 구렛나루라 생각하면 여기가 가이드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구렛나루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뒤로 흐름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대로 잘라 놓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측내야 돼요. 지금 느낌 어때요? 직선적으로 자르니까 컨케이브 바로 생겼죠. 여자 머리도 똑같아요. 여자 머리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자르면 여기 컨케이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무거워지거든요. 구멍 난 것처럼 되는 곳이 템플존이라고 보면 됩니다. 갑자기 높이가 확 올라가는 곳, 숱이 적어지는 곳. 근데 여기 예쁘게 말끔하게 만들려면 이제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여기 요게 이제 컨벡스라고 보시면 돼요. 모서리. 얘를 조금 잘라내 볼게요. 지금 많이 안 자르고 요 정도만 맞춰서 잘라 볼게요. 아까보다 어때요?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죠. 내가 이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좀 더 자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보고 바로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보다 더 어때요? 더 뭔가 좀 괜찮아지고 있죠? 전부 다 이 머리들을 다 앞으로 당겨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 사이드 베이스 식으로 좀 당겨 오면서 잘라야 돼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살짝 펼쳐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살짝 펼친 상태. 여기를 벽을 두고 살짝 펼친 상태로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겉에 감싸주는 애들이 좀 나오거든요. 얘를 좀 제거해 주면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블런트적인 것보다 포인트 커트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섹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선적인 느낌이 계속 오면서 네이프 섹션과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 느낌대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패널부터는 앞으로 다 당기는 게 아니라 사이드 베이스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윗면만 제거하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귀 있는 쪽 예쁘게 좀 파고 싶은데 라는 게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바가지처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느낌이 아까 사진 속에 거의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계속 이렇게 자르면 뒤에 무게감이 많이 생기죠. 바가지 쓴 것처럼. 대신에 여기는 구레나루 쪽은 좀 더 짧게 잘라줘서 투블럭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클리퍼로 쓰는 게 아니라 가위를 써서 자연스럽게. 그럼 세 번째 패널도 잡아서 이렇게 펼쳐서 가지고 오면 이제 세 번째 패널부터는 자를 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 커트 연습을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45도 포인트 커트. 그다음에 이렇게 좀 잡으면 뒤로 가면서 자연스러움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패널. 여기도 패널 잡았을 때 사선 슬라이스, 세로에 가까운 사선 슬라이스로 가고 있고 이 슬라이스를 그대로 잡았으면 이 슬라이스대로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죠. 세로로. 트위스트 베이스가 돼버리죠. 그럼 윗면이 짧아져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작업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사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직선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저는 가이드 보고 뒤로 갈수록은 이제 자를 게 많아져요. 또 빗질. 그럼 여기가 약간 연해졌죠. 약간 연해진 거 보여요? 귀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짧은 머리를 기준으로 간다면 여기 약간 파지는 느낌이 생겨요. 이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만 두면은 안 돼요. 좀 많이 무겁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날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날개 있죠. 요거 만들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 윗머리만 보고 지금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섹션 나눠져 있는 거 너무 많으면 한 번 더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V라인 나와야 됩니다. 자, V라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잡으시고요. 사이드 베이스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자, 자를 게 나와요. 자를 게 나와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를 잘라도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좀 길게 만들 거니까 잘라도 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자르면 이제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컨케이브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여유 있게 자를 거예요.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약간 서서히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 정도 느낌으로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또 잡아서 그대로 또 들 거예요. 여기.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어요. 살린다고 보면은 저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빼고 연결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웃라인이 여기가 모서리가 살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두상의 각도를 타고 간다는 거. 지금 제가 이만큼 들었어요? 내리고 있죠. 점점 내리면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여기서 내려 볼게요. 자, 요게 컨벡스라는 거예요. 컨벡스가 강하게 있죠. 자, 여기를 좀 날려 볼게요. 살짝 풀어 볼게요. 엄청 직선적인 것도 아니고 라운드를 좀 완만하게 만들었죠. 모서리를 날리면서. 근데 저는 다운 시키고 있죠. 지금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각도를 들기 때문에 밑에는 지저분함은 절대로 못 없애요. 왜? 얘는 0도로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여기서 포인트 커트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처럼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을 여기 빼려면 각도를 낮춘 상태에서 이제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D포인트 식으로. 그래야 얘가 감싸주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또 뒤쪽으로 올 거거든요. 이 A라인 그대로, V라인 그대로. V라인 그대로 또 올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층을 내는 작업이에요. 아웃라인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 여기서 이제 층을 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또 들면은 리프트 업이 되니까 지금 또 컨벡스 또 나왔죠. 여기도 내가 조금 더 층을 살짝만 내주면 돼요. 자르고 형태 보고. 근데 여기서 층을 너무 많이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라인의 두께가 짧아진다. 얇아진다는 거죠. 아웃라인 두께를 살리고 싶으면 층은 어떻게 내야 돼요? 디스커넥션적으로 내주는 게 좋아요. 윗면만 짧아지게. 그러면 밑에 두께는 살아있겠죠. 그걸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바가지처럼 되고있죠. 층도 바가지처럼 돼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A라인으로 풀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V라인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V라인 만들고 나서 백에서부터 다시 A라인으로 풀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바뀌어요 또. 그래서 V라인으로만 보내면 이거밖에 못 만들어. 계속 동글동글하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갑자기 모서리가 엄청 뾰족해져요. 이거 없애야 되는데 또 못 없애. 이렇게 배우고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A라인으로 풀어가면은 자를 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A라인으로 해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볼륨의 높이가 올라간다 했죠. V라인으로 하면은 볼륨의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게 설정밖에 안 돼. 머시룸 생각하면 됩니다. 볼륨이 올라갈 수가 없어, 머시룸은. 근데 머시룸에서 뒤에서 갑자기 봅으로 쳐버리면은 머시룸이 갑자기 보브와 머시룸이 합쳐지죠. 그런 식으로 커트가 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쪽은 이렇게 V라인으로 해서 여기 뒤쪽까지 한번 와볼게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가 쉬워요? 여기가 좀 쉬워. 맞나요?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이 좀 쉽고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여기서는 보세요.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님 몸을 파고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섹션은 똑같이 하되 이 포지션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포지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대신에 이 섹션과 베이스는 놓치지 않으면 내 몸이 섹션과 베이스에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한번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요 자세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부위에 숱이 많으신 분들, 이 아웃라인 밑에 부분에 층을 냈는데도 숱이 많아서 진하게 보이는 분들은 이제 틴닝으로 숱을 좀 쳐줘야 되겠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잡아서 커트.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뭐가 좀 힘드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각도가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들어줘야 돼. 얘를 어깨를 딱 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깨가 낮으면 자꾸 이렇게 돼요.
어깨를 딱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커트.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깨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르고 넘어가야 돼. 빨리 자르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베이스 커트이기 때문에 빨리 자르고 더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르고 나서 가로로도 한번 체킹해 봐야 됩니다. A라인으로도 한번 더 봐야 되고. A라인으로 가도 되고 모서리가 나와 있으면 그 모서리만 제거해도 돼요. 대신에 A라인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귀 있는 이 귀 파지는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A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볼륨을 좀 올리고 싶을 때 A라인으로 가는 거고, 지금 볼륨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아요. 포지션 자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A라인으로 타서 여기를 날려주는 순간, 지금 이제 반대쪽 세로 슬라이스도 같이 보이는데 반대쪽을 이렇게 날려주는 순간 갑자기 볼륨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는 아웃라인을 다치지 않는 목적으로 간다면 섹션을 좀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고, 여기 밑에가 그라가 많은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라가 많은 게 아웃라인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적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라가 많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확 감싸주는 느낌으로 하면서 엄청 얍실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얍실한 느낌보다는 조금 두꺼운 느낌으로 연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포지션은 이렇게 잡아서 확실히 확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라의 양을 한 2로 두고 레이어의 양을 1로 두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양이 달라졌죠. 그라는 2가 살아있어요. 지금 레이어가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자르면 위에만 가벼워지고 밑에 두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웃라인의 두께.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A라인으로 접근해 볼 건데요. 지금 가운데 한번 잘랐고요. 그 다음에 A라인 접근합니다. 자, A라인도 사선에 가까운 건지 세로에 가까운 사선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로에 가까운 사선이죠. 자, 여기서도 약간 사이드 베이스로 살짝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도 많이 들고 이렇게 든 상태에서 그라를 많이 살리고 레이어 넣은 곳만 자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건들면 되겠죠. 그리고 그라가 되어 있는 부분은 두께가 두껍게 되면서 원랭스처럼 이상하게 어설프게 보이더라도 질감으로 조금씩 내면서 조절하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컷은 미리 질감과 수정하는 것을 작업하기 위한 사전 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전 커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잡아서 A라인이죠. 역시나 A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다치지는 않아요. 살아있어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라가 여기까지 있죠. 여기를 다 살리고 여기까지만 자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를 때 아웃라인의 두께를 얼마나 남기냐에 따라서 이 아웃라인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밑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시면 아웃라인의 두께는 다 날아가고 없다. 그러려면 또 다시 원랭스를 잘라야 되는데 이미 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원랭스를 자르더라도 두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께를 조금 신중하게 남기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A라인으로 갖고 오고 있지만 제가 자꾸 뒤로 당기면서 가지고 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네이프의 형태는 앞쪽으로 가면서 길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고, 아웃라인의 두께는 살리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A라인으로 또 갈 거예요. 이쪽 점점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까지. 자,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도 그대로 들어서 올려주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아웃라인의 두께, 여기서는 거의 한 1대1 정도로 비율로 가도 돼요. 여기가 약간 가벼워도 되니까. 그래서 1대1 비율로 진행. 그렇다고 해서 아웃라인이 다치지는 않습니다. 두께가 조금씩 줄어들 뿐이지 여기서. 그래서 나머지 이 아웃라인들은 이상하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포인트 커트로 완전히 다운시킨 상태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형태는. 근데 이제 말리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A라인 갑니다. 자, 이 A라인은 어떻게 만들 때가 좋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은 머리 세미 리프컷 할 때 귀 있는 부분을 뭔가 귀를 덮을 듯 만 듯한 그런 그 잔머리 같은 그 느낌 만들 때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만 잘라버리면은 귀 뒤로 넘기는 느낌밖에 안 돼요. 귀 뒤로 꽂아서 넘겨야 돼. 그런 느낌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주려면 저는 A와 V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 자, 들어서 여기도 나오죠. 여기서는 뭐 보면 돼요? 가이드도 있겠지만 두께를 봐야 된다 했죠. 아웃라인의 두께. 내가 얼만큼의 비율을 날릴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비율로. 그럼 여기가 지금 갑자기 뭔가 모서리가 생겼죠. 그라와 레이어, 컨벡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무거움과 가벼움이 같이 있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걸 일자로 다 날리면 다 가볍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뭔가 모서리가 있다는 거는 무거움과 가벼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서리가 없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는 가볍기만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대로 또 옵니다. 그대로 딱 왔을 때. 자, 지금 제가 많이 들었죠. 지금 가이드 있거든요, 뒤에. 많이 들었죠.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건 뭐예요? 레이어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속감을 가볍게 층을 많이 밀어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떨어졌을 때는 무게감이 살아있는 거. 근데 겉에가 날아가니까 가벼움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랭스가 날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 또 A라인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약간 파주는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구렛나루 기준으로 뭔가 가지고 왔을 때 다 잘라야 돼요. 여기서도 A라인. 자, 여기서 들어볼게요. 자, 저는 뒤로 살짝씩 당기고 있다 했죠. 계속 뒤로 살짝씩 당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가고 또 계속 반복입니다. 자, 이제 구렛나루 쪽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는 자, 윗면 한번 들어서 자를 거고요. 가이드 보이죠? 가이드 숨어 있습니다. 가이드 보고 윗면 레이어로 자르고 밑면은 지금 그란데 이 부분 안 잘라주면은 지저분하게 돼요. 완전 지저분하게 돼요. 구렛나루가 예쁘게 넘어가는 느낌이 안 나와요. 세미 리프컷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를 죽이면 다 잘라야 돼요. 귀 있는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원랭스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사선 A 라인 섹션으로 그대로 해서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가이드예요? 지금은 위에가 가이드가 아니라 구렛나루 있는 데가 가이드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대로 모서리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모서리만 좀 없애면 지금 딱 보면 빗질했을 때 싹 다 날아가죠. 이런 식으로 세미 리프컷 했을 때 구렛나루 지역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와 V를 섞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가 안 나오면은 이 부분이 계속 아까 선생님들 가발 보시면 계속 뭔가 있을 거예요. 잔머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예쁘게 형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섞어서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또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 자, 여기도 내가 속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한번 쫙 들어서 보면은 보세요. 뭐가 또 있죠? 그럼 얘가 뭐야? 무겁다는 거예요. 얘를 자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속감이 가벼워지는 거다. 겉에 덮어준 애가 가벼워지니까 끝에 있는 애들도 가벼운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무게감은 아직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라인을 살리기 때문에 계속. 그럼 또 한 번 더 A라인.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 자, 한 번 더 A라인 잡아서 들어서 보시면 또 나오죠. 아까 앞에서 안 나왔던 게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제거. 그래서 A라인으로 V라인으로 섞어서 가니까 이제는 형태가 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구렛나루 살아있고, 그죠? 흐름이 양쪽이 다 합쳐지니까 얘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원래 선생님들 거 옆에서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은 뒤로 가면서 길어지는 애들일 거예요. 뒤로 가면서 길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A라인으로 오는 순간 지금 느낌이 어때요? 앞으로도 오고 뒤로도 가고 있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섞여 있어요. 네이프 쪽은 이제 A 느낌이 좀 더 강해져 있을 거고 윗면은 이제 V 라인이 더 강해져 있어요. 보시면 뒤로 갈수록 길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양쪽을 다 만들게 되면 가운데 뾰족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뾰족한 거는 내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뾰족해져 있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뾰족해져 있죠. 반쪽만 봤을 때 양쪽이 합쳐지면은 많은
뾰족한 컨벡스가 나와요. 걔를 첫 번째로 이렇게 다듬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또 떨어뜨려 봤을 때 무게감이 너무 얘 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럼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잡아서 또 들면 돼요. 들어서 작업해 주면 되고 또 들어서 작업해 주면 돼요. 왜냐면은 상관은 없는 게 여기가 속감이 많이 가벼워도 상관이 없는 게 덮어주면서 여기를 연결되는 느낌으로 만들 거지 여기를 다 연결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돼요. 빵빵하게 돼요. 근데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따로 놀게 되죠. 여기는 좀 뭔가 가벼움의 장발 리프컷이 나오고 여기는 또 좀 밑에 아웃라인이 있는 느낌의 리프컷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버와 언더를 따로 구분해서 만들 것이냐 오버와 언더를 연결시키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볼륨의 높이가 달라져요. 근데 이 디자인은 볼륨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이제 펌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히피 느낌으로 들어가거나 페일 느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컬이 많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스트레이트로 가면 완전히 볼륨 높이가 낮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손님들이 이런 손님들이 많냐 아니면 그냥 손질 잘 못하는 손님들이 많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리에서 A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A라인 가시기 전에 선생님들 V라인 갔던데 사이드를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고 형태가 바뀔 거예요. 자, V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 쇼컷에서 많이 씁니다. 귀 뒤로 꽂으면서 넘기는 스타일. 그죠? 자세가 여기에서 쭉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라와 레이어 느낌 확인하시고 비율. 그래서 그라를 살리고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1 지점만 잘라내는 거죠. 그럼 아웃라인의 두께가 좀 남아 있겠죠. 쫙 들어야 돼요. 하늘 위로. 그렇죠. 쫙 들어야 돼요. 자, 디렉션은 살짝 백 쪽으로 보내면서 잘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A라인이지만 내 몸쪽 디렉션은 백 쪽으로 보내면서 또 다음 슬라이스도 백 쪽으로 한 칸 보내면서 그래서 아웃라인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웃라인의 두께를 남기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가 않다. 여기 요렇게 잡아서 자르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렛나루가 이제 나오니까 구렛나루 지역에서는 들어서 자르고 내려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이 여기 길 짧은 길이에 맞춰서 다 잘라야 돼요. 그래야 아웃라인 길이가 바뀌어요. 그럼 이걸 채팅할 때는 가로 섹션으로 떠서 또 체킹해도 돼요. 너무 튀어나온 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수정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체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질감 처리하면서 또 모양이 바뀔 거니까. 자, 사선 슬라이스 지금 사용하고 있고 A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서 여기 안쪽을 레이어로 만들고 아웃라인에 그라를 약간 유지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드에 구렛나루 지역부터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들어서 자르고 구렛나루 지역에 맞춰서 구렛나루 길이에 맞춰서 그대로 다 잘라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의 스타일은 이 사진 속 스타일은 머시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웃라인과 턱을 보셔야 되고, 턱보다 살짝 긴 느낌의 길이거든요. 네이프가. 그러니까 얘는 턱보다 살짝 긴 머리 느낌이니까 요 정도로 기준 잡아서 원래 잘라야 되고, 여기서 아웃라인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후대각 맞추고, 그러면 구레나루 길이 설정되겠죠. 그리고 앞머리 길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후대각이에요. 이렇게 낮은 후대각. 이렇게 급격한 45도는 아니고 살짝 낮은 후대각이거든요. 45도보다 아래.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잘라놓고 지금처럼 베이스 자르면 저 느낌 바로 나와요. 네이프랑 우리 오버 부분, 언더 부분은 저 부분이 다 바로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윗부분은 아직 안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윗부분에 미들 좀 꺼내 볼 거고요. 맞아요. 곧 끝날 거예요. 피부과 예약해. 아, 네네. 요 나중에 촬영한 거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스퀘어라고 얘기했어요. 백에서는 항상 스퀘어를 좀 만들고 라운드 만드는 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스퀘어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면 항상 문제가 된다. 자, 여기서는 원래 아랫단보다 살짝 길게 자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느낌으로 쉽게 하려면은 밑에 길이가 이미 좀 짧아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선생님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짧으신 분들은 이 윗부분에 층이 많기 때문에 점점 자를 게 없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갈 거냐면은 한 번에 다 잡을 거고요. 한 번에 좀 다 잡을 거고, 가로로 먼저 설정을 할 건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잡았을 때 가로에서 이 아웃라인이 자를 가이드가 보여요. 선생님들도 보이셔야 돼요. 잡아서 밑에 가이드랑 같이 잡아야 됩니다. 밑에 가이드랑 같이 잡았을 때 윗머리가 덮었을 때 가이드가 살짝 보여야 돼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분무 안 보이시면 분무를 좀 하시고요. 보이시면은 이 보이는 그대로 빗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냥 빗으로만 자르겠다는 거죠. 빗을 집어 넣고 여기서 타이트하게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도 상관없는 게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잘려요. 노텐션이고 그대로 잘라내더라도 생각한 것보다 길게 잘린다는 거죠. 노텐션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다시 세로로 들었을 때 디스커넥션적인 느낌이 나와요. 밑에 거랑 같이 잡았을 때 바로 나오죠. 그리고 안에 레이어를 심하게 넣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이랑 연결이 아예 안 될 거예요. 맞나요? 이게 이제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얘를 좀 가볍게 만들면서 볼륨 높이를 올리려면 밑에 가이드 무시하고 여기에서 다시 그라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밑에 가이드 디스커넥션 걸린 거 보이죠? 보이죠? 근데 밑에보다 여기 하나 더 긴 거 보이나요? 여기를 손가락 한 마디만큼 빼가지고 여기서 하이 그라를 넣으면 요것도 디스커넥션이 걸리는 거예요. 살짝의 차이지만 디스커넥션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높이가 또 가운데가 싹 올라갑니다. 싹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뒤에 머리를 머시룸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려면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지금은 볼륨의 높이를 올리는 느낌으로 쓰면은 이렇게 디스커넥션을 걸 수가 있다. 밑에 땀보다 손가락 한 마디만 빼고 거기서 하이 그라를 넣으면 돼요. 그렇지. 근데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손가락 한 마디만 기울이면 된다 했죠. 손가락 한 마디만. 그러면 지금 밑에 아웃라인과 위에 뚜껑을 봤을 때 위에 뚜껑이 확 덮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뚜껑을 나는 조금 질감이 아니라 길이로 없애고 싶어. 층을 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이 그라가 아니라 레이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층이 나겠죠.
그러면은 무겁게 뚱뚱한 느낌이 갑자기 좀 더 사라지면서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체킹 하셔야 됩니다. 꼭 자르고 나서 체킹했을 때 그라로 잘랐을 때랑 지금 또 들어서 레이어로 잘랐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럼 나는 이 무게감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감 넣으면 얘는 더 가벼워져요. 더 가볍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포인트 컷이나 아니면 안에서 이제 슬라이싱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더 가벼워진다고 봐야 돼요. 틴닝을 넣는다고 해도. 그래서 길이는 적절히 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 질감이 들어가면 이 길이는 또 짧아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잘라 놓고 나머지는 다 수정과 질감에서 끝내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운데 먼저 하나 잘랐지만 선생님들이 나중에 여기를 라운드로 돌아가면서 자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이드 베이스로 해서 길어지게 자를 수도 있고요. 길어지게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A라인, V라인 다 했었죠. 여기를 또 A라인과 V라인 적용해서 가이드에 맞춰서 자를 수도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백을 다 만들어내는데, 백에서 우리 탑 부분을 꺼내면 방금 맞췄던 그 길이에 맞춰서 또 자르면 얘는 엄청 무거워지겠죠. 그럼 얘를 살짝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층을 더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 맞춰서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이게 탑 부분이거든요. 탑 부분을 맞춰서 자르고, 자 보면은 바로 뚜껑이 또 져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또 보면은 무게가 무겁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또 잘라 보면은 살짝 가벼워져요. 살짝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게 가운데 부분만 보시게 되면은 살짝 또 인 커브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했어요? 골든 포인트랑 탑이죠. 여기가 만약에 조금 두상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거나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디서 제거해야 되냐면 이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 것만 제거하면은 되는데, 이거 다 잘라버리면 이제 완전 레이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만 제거했는데 느낌이 바로 바뀌어요. 조금만 제거해도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걸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은 골든 포인트는 가발은 지금 멀쩡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사람 머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순간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위로 스퀘어로 들어서 이렇게 자르는 순간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컨벡스와 컨케이브를 적절히 만들면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커트들이 컨벡스가 다 있어요. 그리고 컨케이브도 있어요. 근데 그 컨케이브와 컨벡스를 위아래를 두께를 얼마나 만드냐에 따라서 덮여 있는 머리가 활동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찌그러져 있는데 여기가 너무 짧아 버리면 얘는 볼륨이 있어 보이기는 하겠지만 펌어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는 뚱뚱한데 여기는 짧아져 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따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레이어가 먹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납작한 데는 하이 레이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튀어나온 데는 하이 레이어가 들어가도 돼요. 튀어나온 데를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 레이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옥시피탈 같은 데는 하이 레이어가 들어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이 레이어가 들어가 버리면 층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하이 레이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 하이 그라가 넣어줘야 돼요. 하이 그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무게감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살아있거든요. 여기 하이 그라 살아있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 조금만 레이어 들어가는 거 보여요? 보세요. 조금만 레이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조금만. 이걸로 무게 조절과 가벼움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든 섹션 그대로 두상 시술각 들어서 가이드네 하고 다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두상 시술각 90도로 그대로 드니까 지금 느낌이 어때요? 하이 그라보다 훨씬 더 그라죠. 맞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거의 90도적인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90도로 들어서 여기 지금 약간 길이 다른데 여기 똑같이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 세임 스퀘어 레이어가 적용됐죠. 근데 들면
그라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모서리가 약간 무겁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여기만 제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무게감은 살아 있겠죠. 그래서 뽕뽕하게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 납작한 부분도 살릴 수 있는 부위예요. 근데 여기는 살짝의 층만 있기 때문에 얘는 찌그러져서 뒤집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왜? 조금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탑 부분은 더 피어서 표현한 애들이에요. 탑보다 더 중요한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죠. 탑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짧아질수록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 부분만 하고 이제 좀 마칠 건데 시간 금방 간다 했죠 제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리프컷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을 또 여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앞머리부터 정해서 후대각 느낌으로 만들어서 사이드로 연결시킬 것이냐, 사이드에서 만들어서 앞머리를 연결시킬 것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탑 부분 자를 때는 밑에 부분을 같이 자르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스킬 느낌을 선생님들 짧은 가발에다가 적용했을 때 느낌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지금 길어서 지금 전혀 형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짧은 머리에 적용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느낌의 길어지는 느낌이지만 길어지는 느낌으로 딱 완전히 만들고 싶을 때는 옆에서 잘라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옆에서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약간 머시룸처럼 느낌으로 나오려면 앞에서 잘라야 돼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원리. 옆에서 우리가 자르니까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앞으로 가면서 길어졌지. 당연한 거야. 우리 아까 온베이스 들어서 자를 때 증명이 됐잖아요.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이 머리는 그냥 옆에서 들고 자르면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머리에서 우리가 다 가지고 와서 앞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시룸으로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증명을 해본 거는 여기 옆에서 윗머리 뚜껑만 잡아가지고, 이 머리에 뚜껑머리는 리프컷이든 뭐든 오버존에 있는 머리들은 만들어내기가 진짜 쉬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처음부터 여기는 자연스럽게 만들려면은 다운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45도로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바로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웃라인의 두께를 살릴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리프트업을 더 할 거냐, 세로로 잡아서 층을 얼마나 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다 잡아 볼게요. 다 잡아서 집 옆에 뒤에 가이드 있는 거 보여요? 뒤에 가이드 있죠? 제가 뒤에서 스퀘어로 잘랐던 그 가이드죠. 자, 그대로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가면서 길어진다. 당연한 원리.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원리는. 그럼 반대쪽도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랐을 때 컨케이브가 발생된다. 맞죠? 컨케이브 발생되죠. 이걸 예쁘게 뽑아내려면 이제 여기랑 뒤쪽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컨벡스 보이죠? 뒤에서 제가 스퀘어로 잘랐고 옆에서 스퀘어로 자르니까 모서리가 생겼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조금만 날려내면 컨케이브가 조금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이렇게 확 있었는데 여기 조금만 자르면 좀 뭔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끝낼 것이냐, 이런 느낌으로 내기 위해서 옆에서 잘라서 다 끝낼 것이냐, 그럼 여기서도 앞머리 다 잡아가지고요, 일부러 손가락을 막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대로 길어져 있는 머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그대로 다 잡아서 그냥 디렉션이 걸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빗질하면. 그럼 이대로 잡아서 보세요. 그냥 직선으로 자르면 돼요. 그러면은 많이 길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기울일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자동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기울인다는 거는 엄청 많이 뾰족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스타일로 만들려면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층만 내면 끝이에요. 그럼 층을 어떻게 낼까요? 리프트업을 사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근데 이렇게 들어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아웃라인이랑 가깝죠.
오버존의 아웃라인이랑 가깝죠. 이렇게 들어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아웃라인의 두께가 얇아진다. 바로 얇아져요. 아웃라인의 두께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윗면이 레이어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서 자르는 걸 많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세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쭉 들면 보이죠? 엄청나게 글하죠. 그래서 아웃라인의 두께를 살리고 싶은 거에 따라서 딱 잡으시고 아웃라인의 두께 확인하시고 나 요만큼만 층낼 건데 요만큼만 끝났어요. 그럼 아웃라인 두께 살겠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웃라인 두께를 나 날리고 싶어. 그럼 이 컨벡스적인 느낌만 더 자르면 돼요. 그럼 아웃라인 두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 차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레이어를 만들고 싶은 공간이 얼만큼 자르고 싶냐에 따라서 아웃라인의 두께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자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남자 머리에서. 여자 머리 레이어에 대해서도 똑같지만 이렇게 해서 자르는 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높은 부위가 어디예요? 탑이죠. 여기가 제일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여기부터 잘랐어요. 층이 많이 났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또 자꾸 잘라낼 거란 얘기죠. 그럼 펌어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뚱뚱한 부분, 측두부가 많고 층이 적을 건데 여기가 층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만 꼬불꼬불 거리면서 여기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자르냐면 내가 가르마를 나누고 싶은 부위에다가 가르마를 나눠서 이렇게 가르마가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서 온베이스로 잘라요. 이 각 그대로 살려서 거울 보고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뚜껑이 살짝 컬이 들어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임 레이어로 넣어버리면 선생님도 세임 레이어 넣고 펌하고 여기 탑 부분 보면 알겠지만 따로 놀아요. 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서 저는 온베이스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여기서 층을 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잡아서 지금은 이제 스퀘어 레이어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서 들어 올려서 가이드에 맞춰서 지금 자를 거 거의 없죠. 앞머리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층이 자동으로 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벡스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건 뭐야? 아웃라인의 두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웃라인 두께를 날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컨벡스 나오죠. 드라이하고 말렸을 때 여기가 무겁다면 여기를 살짝만 날려주면은 바로 슬림해져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라와 레이어만 생각하시면 되고 컨케이브와 컨벡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두상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내가 자르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가마와 탑 부분. 지금은 딱 보니까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앞머리는 이제 뾰족한 느낌으로 있고 뒤로 흐름을 잡으면 잡혀요.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리고 층도 이제 어느 정도 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세로라고 했죠. 많이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세로. 내가 적당히 느낌으로 조금 무게감도 주고 싶으면은 약간 가로인데 가로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안 된다? 이 90도 각도로 갔을 때는 아웃라인 두께가 바로 줄어들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뚜껑이 무거워지니까 뚜껑만 무겁게 되는 거죠. 그럼 뚜껑도 다시 한 번 더 층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앞머리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기는 또 증명을 해 보이기 위해서 앞쪽에서 한번 잘라 볼 건데요. 자, 앞머리는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삼각 섹션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앞머리에 관여하는 애가 아니라 옆머리에 관여하는 애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잡아서 저 같은 경우는 섹션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페이스 라인은 페이스 라인대로 다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뭔가 가이드가 보이네요. 여기 맞춰서 그냥 직선으로 잘라 볼게요. 잘랐어요. 떨어뜨리면 당연히 후대각이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서 뒤로 길어지죠. 좀 넘어가면서 여기가 모서리가 생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 모서리를 제거해 줘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넘어가요. 근데 이 모서리 제거 안 하면 얘가 엄청 옆에서 무겁게 만드는 존재가 돼요. 자, 그 다음 또 한 번 또 가져와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가로 슬라이스로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세로 슬라이스예요. 세로에 가까운 사선 슬라이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앞에서 보면은 뭔가 가로적인 느낌이죠. 이렇게 딱 뜨면. 근데 옆에서 보면 세로예요. 세로에 가까운 사선 슬라이스죠. 그래서 이 슬라이스 느낌대로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층도 나고 흐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업과 다운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럼 얘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잘라볼게요. 자를 게 별로 없네요. 지금 잘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지고 와서 자르는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가지고 와서 자르는 걸 추천합니다. 왜? 얘네들은 옆으로 가면서 움직이는 애들이지 앞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니진 않잖아요. 옆에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앞머리에 관여하는 애들은 딱 요 정도 패널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옆으로 넘겨보면 얘네들 어디로 가 있어요? 뒤로 가야 되죠.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제거해야 되냐면 옆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잘랐으면 뒤로 넘어왔을 때 여기 가이드가 있을 거거든요. 앞머리에서 끝부분이 가이드가 되겠죠. 보세요. 앞머리에서 끝부분. 지금 요 정도 되겠죠. 여기 뾰족해져 있는 부분. 얘가 가이드가 되면은 지금 가지고 왔을 때 사이드에서 잘라내야 될 애들이 보여요. 보시면. 보이나요? 그죠? 그럼 이걸 보고 그대로 또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겠지. 맞나요? 원리로 따지면.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의 느낌과 여기의 느낌은 다르죠. 여기는 앞으로 가기만 하고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기만 하고 여기는 가운데가 짧고 뒤로 가면서 살짝 길어지면서 또 여기는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니까 여기 모서리가 딱 생기는 거예요. 컨벡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컨벡스를 남길 것이냐 살릴 것이냐는 머리 디자인을 뒤로 넘겨봐야 알아요. 괜히 날렸다가 여기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가려줘야 될 부분이 여기. 그래서 살리는 것이 여기를 가려주는 것이라면 살려야 돼요. 괜히 여기 시작부터 여기 날렸다가 넘겼는데 없으면 머리카락 못 붙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머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번 봐볼까요? 선생님 같은 머리에도 여기 지금 이렇게 컨벡스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뜻하는 게. 이 컨벡스라는 거거든요. 이 컨벡스를 남겨야지 이렇게 왔을 때 가려주는 부분이 생기니까 뭔가 일치성 있게 흐름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자르잖아요. 여기가 컨케이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넘길 게 없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머리 디자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컨벡스도 다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면서 내가 한번 흐름을 보고 뭐 많이 무겁네? 그러면은 여기 옆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2시 반이네요. 시간 빠르다 했죠? 자, 이제는 선생님들 가위 가지고 최대한 가발 가지고 가까이 와보세요. 요것만 하고 일단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장가위 들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것들이 빗질하고 그 다음에 가위거든요. 가위질. 그래서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고 요거 기본적인 테크닉을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가발 가지고 최대한 앞으로 오세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 저를 따라서 같이 하셔야 되고 일단은 많이 안 자를 거예요. 지금 빗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계세요. 빗 대고 그냥 들고 계세요. 자, 이렇게 들기 힘들면 가위로 한번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가위로 한번 딱 집어 넣고 꺼내고 빗 집어 넣고 이거를 돌리면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남자 커트 할 때, 짧은 머리들 커트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가위 집어 넣고 빗 집어 넣고 가위 집어 넣고 빗 집어 넣고 이거를 간격을 좀 빠르게 짧게 가야 돼요. 크게 하지 마시고 짧게. 자, 이 정도 되나요? 요 정도까지는? 짧으면 더 쉬워요. 짧은 머리들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시면 이제 딱 잡아서 빗을 기울이세요. 이렇게 기울여서 자른다는 건 뭐예요? 내 손가락을 기울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라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울인다는 거는 이렇게 빗을 기울인다는 거는 그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라. 이렇게 든다는 거는 레이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빗 각도. 그래서 빗 각도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잘라 볼 건데 자, 처음에는 디센딩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최대한 들어보세요. 최대한.
가위를 최대한 밀어 쓸어서 완전 리프트업을 많이 시켜보세요. 여기 끝까지. 그러면 밑에 가이드가 보일 거예요. 끝까지 들어 올려보세요. 가이드 같은 게 보이나요? 짧은 거? 그럼 여기에 맞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거 무시하고 그냥 자를 거예요. 한번 살짝 자를 거예요. 저는 잘랐어요? 그럼 이제 얘가 가이드예요. 얘가 가이드입니다. 얘가. 그럼 얘를 가지고 각도 한번 내려볼게요. 살짝 내릴 거예요. 각도 한번 내려보고 빗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울일 거예요. 이렇게. 기울이면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겉에 있는 가이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겉에 가이드가 나와 있죠. 이거 보고 밑에 있는 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각도 낮출게요. 또 낮출게요. 또 이제 윗면에 가이드가 보일 거예요. 또 보이나요? 그죠? 그것도 자를 거예요. 요게 이제 디센딩 기법입니다. 클리퍼로도 가능하고요. 클리퍼로 할 때는 클리퍼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빗을 대고 짧은 머리들 사용할 때 빗을 대고 넣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각 잡는 게 디센딩.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반대쪽 한번 잘라 볼게요. 반대쪽. 자, 반대쪽은 아래면이 가이드여야 돼요. 아래면이. 그러면 어센딩이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각을 만들면서 자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 각도를 기울일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각도를 다운시킨 상태로 기울일 거고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자르기가 불편해. 머리가 길어서 그래요. 머리가 짧으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2번 가이드로 한번 잘라주시고요.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들면서 올라올 거예요. 가위로 이제 집어넣고 올라올 거예요. 올라왔을 때 그라로 기울이면은 밑에 가이드를 살짝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트. 그리고 또 들어 올릴 거예요. 또 들어 올려서 밑에 있는 가이드 보고 또 살짝 그라로 커트. 그 다음에 또 들어 올릴 거예요. 그라를 보고 커트. 요게 이제 어센딩과 디센딩 기법이고, 가위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퍼로도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빗을 어떤 모양으로 잡고 있냐에 따라서 그 모양 그대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빗을 내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 커트 짧은 머리 할 때는 얼만큼 그라로 주면서 내가 하이 그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레이어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빗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빗을 조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빗을 잡을 때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받치시고, 엄지와 검지 일자로 받치시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감싸주면서 두 번째 손가락은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울어지죠. 그럼 세 번째 손가락은 여기 첫 마디에다가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컨트롤은 누가 한다? 검지가 한다. 검지가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위로 보고 있어야 돼요. 위로 본 상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잡아서 이제는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제가 쓸 때는 이 방법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떠올려서 자를 때가 좀 더 쉬워요. 얘는 그라로 주기에는 손목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라로 줄 때는 반대 모양으로 잡아서 이렇게 많이 조절합니다. 훨씬 더 그라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엄지손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 때는 그라를 만들기 쉽다. 이렇게 줄 때는 층을 내면서 레이어로 만들기가 쉽다. 싱글링 하기가 쉽다는 거죠. 얘는 라인 딸 때가 좀 쉬워요. 이 상태에서 라인 딸 때가 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 따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몸이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 빗 잡는 것처럼 잡아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어센딩과 디센딩 연습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짧은 머리 가발 있으시면은 거기다 대고 이 빗살에다가 가위를 대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을 때 너무 많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번 안에 다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그 블런트 가위질 하듯이 블런트 가위로 3번씩 자르는 게 아니라 거의 한두 번에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게 많은데 잡아서 끝내야 됩니다. 이 연습이 돼야
속도가 빨라져요. 특히 짧은 머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그 기본적인 동작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QR코드로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간잡기라는 거는 이 탑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빗질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길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대로 내가 각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렉션 조절하고, 여기서 내가 웬만하면 한 번에 자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빗질해서 넘기고 손가락 들어오고, 이렇게 잡아서 자르다 보면 가이드가 계속 나와요. 뒤쪽에 있는 가이드. 이렇게. 그래서 내 가이드는 어디 있어요? 내 가까이에 있지. 근데 자꾸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찾으시는 분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또 자르고, 한 번에 거의 다 잘라야 돼요, 장가위로. 그래서 손가락을 안 자르시려면 옆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잡아야 돼요, 손가락 안 자르려면.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잘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잡으니까 손가락 자르는 거예요. 손가락 잘랐네 벌써. 깊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깊이 자르지 말라고 하잖아. 또 빗질 옆으로 하고, 또 잡아서 들어 올릴 거예요. 쭉 들어 올려서 가이드 확인하고, 지금 가이드 확실히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잡아서 지금 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옆으로 잡고 있죠. 옆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잘라. 이렇게 안 잡고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제 손가락이. 그렇죠. 그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가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기울이니까 여기서 다 잘라 먹는 거예요. 특히 언제? 여기서는 괜찮은데 여기서 다 잘라 먹어요, 자기 손가락.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이제 잘라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안 자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게끔 하니까 이제 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집으면 안 돼. 내가 눈으로 보려고 하는 순간 잘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야 된다? 잡아서 그대로 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 옆등을 타고 잘라야 돼요. 손 옆등.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 옆등. 그리고 가위질은 지금 이게 1번 가위질이죠. 1번. 그다음 여기 2번 가위질이에요. 2번 가위질. 3번이 이제 응용 가위질이죠. 그래서 2번 가위질로도 가능하고 1번 가위질로도 가능한데, 1번 가위질을 하기에는 포지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통 2번을 많이 씁니다. 2번 가위질. 그래서 가위를 최대한 깊이 놓고 한 번에 잘라야 빨리 자를 수가 있어요. 남자 짧은 머리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빨리 자르면 5분 안에 다 끝내요. 그만큼 지간 잡기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가면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 클리퍼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많이 해오셔야 될 게, QR코드 내용 중에서 지간 깎기라는 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간 깎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잡아서 올려서 그대로 한 번에 자르는 거. 또 옆으로 빗질하고, 또 그대로 섹션 떠서 이렇게 한 번에 자르는 거. 그럼 이거 한 3-4번 하면 벌써 탑 다 날라가고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스퀘어 레이어로 자를 것이냐, 라운드로 자를 것이냐에 따라서 가이드만 바뀌겠죠. 지금 만약에 스퀘어 레이어로 자른다고 치면, 이렇게 다 잘라놓고 스퀘어 레이어로 자른다 치면 얘를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르면 끝이죠. 이걸 내가 라운드로 만들고 싶어. 두상시 수각각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요 모서리 날리면 라운드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지간 깎기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짧은 머리 할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특히 뭐 아이비리그 컷 이런 경우에도 엄청 빨라지고, 상고머리 형태도 엄청 빨리 자를 수가 있습니다. 짧은 머리 특히나.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리프 컷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거를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해 오셔야 확실하게 빨리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